자, 학습 Q&A 두 번째 사항입니다. 삼상 Y결선과 델타 결선에서 성간전압과 상전압, 선전류와 상전류 관계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다상교류 삼상을 대표적으로 설명을 하면요. 삼상에서 주로 표현되는 것이 선간전압 이렇게 표현됩니다. 선전압 아닙니다. 선전압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선간전압 이렇게 씁니다. 상전압으로 표현합니다. 상전압. 또 상간전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표현 안 씁니다. 실제로 이제 출제되는 문제들을 보면요. 우리 출제하신 분들도 이런 표현을 또 쓰는 분들이 계시는데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건 선과 선 사이에 걸린다라는 얘기예요. 상에 걸린다라는 겁니다. 상과 상 사이가 아니고 상에 걸린다. 선에 흐르기 때문에 선전류라고 하죠. 선간전류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선간전류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네, 상전류라고 하지 상간전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먼저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통일을 해야 되겠어요. 자, 삼상에서는 성간전압, 상전압, 선전류, 상전류 요렇게 표현해야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Y결선과 델타 결선을 잘 이해가 안 된다겠는데요. 여기서 상이라는 개념이 무엇이냐? 이 개념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상의 개념이 뭐냐라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요.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답을 저한테 표현을 합니다. 상은요. 위상차를 얘기합니다. 자, 상을 위상차라고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위상차. 자, 그리고 상의 개념이 뭐냐라고 했더니 삼상은 상이 세 개라는 뜻이다. 세 개이다. 이렇게 또 답변을 세 개가 있다라는 얘기다. 그럼 단상은 상이 한 개 있다라는 얘기다. 그때 상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가 물어봤는데 개수로 이렇게 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위상이다, 위상차다 또는 개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상애로에서 특히나 상과 선의 개념을 모르고 가시면 굉장히 애를 많이 먹습니다. 여러분들 상의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 전기기기라는 과목이 있잖아요. 그죠? 이 전기기기라는 과목에서는 발전기, 전동기, 변압기, 유도기, 정유기 이런 것들 배우잖아요. 그렇죠. 뭐 동기기 포함해가지고. 자, 이 전기기기의 내부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부적 구조가요. 철심과 코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철심과 코일. 철심만 있는 게 아니고 코일만 있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있다고요. 이게 뭐냐면 코일을 철심에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밴딩한다는 얘기입니다. 감겠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코일을 철심에 감는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철심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요. 철심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코일을 이렇게 감았어요. 코일 감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코일을 감으면 여기 선 봐보세요. 위에 선, 아래 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단자를 연결하니까 단자가 두 개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몇 선이 만들어진 겁니까? 2선이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전기회로는 기계수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몇 선식입니까? 2선식이죠. 1선식이라는 전기회로 방식은 없어요. 이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이 몇 선식이냐? 2선식이에요. 그 2선식에 코일을 이렇게 하나의 철심에 감을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때 이 철심에 감은 요 코일을 우리는 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랬더니 선생님 그러면요 삼상은 어떻게 감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또 바로 하시죠. 삼상은 어떻게 감습니까? 삼상변압기 있잖아요. 삼상변압기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이제 철심의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철심의 구조를. 이건 지금 철심 위에서 본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다가 코일을 막 감을 수 있잖아요. 이쪽도 감을 수 있고요. 이쪽도 감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쪽에 감으면 당연히 선이 몇 개 나오겠어요? 2개 나오겠죠. 이쪽에도 당연히 몇 개 나올까요? 2개 나오겠죠. 이쪽에도 당연히 몇 개 나올까? 2개 나오겠죠. 그럼 선생님, 철심에 감은 게 요게 상이라고 했으니까 상이 3개 생겼네요. 상이 3개 생겼는데 선은 6개가 생기는데 3상 6선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6선식 중에서 하나씩을 콧몽해주자. 하나씩 콧몽해주자. 요걸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에서? 내부에서 묶어버리고 빼내는 선은 3개만 쓰는 겁니다. 그럼 상은 이제 3개니까 선도 3개니까 3상 몇 선? 3선식이 된 거죠. 이거 지금 무슨 결선입니까? Y결선 아닙니까? Y결선은 중성점이 있잖아요.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다시 그려본다면 요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철심을 무시하고 그릴게요. 코일만 그리면 요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가운데 있는 걸 요렇게 콧몽했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야. 그러면 요렇게 선을 빼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상 하나에 선 2개지만 그 선 하나들을 하나씩 콧몽해버린 거야. 여기 하나 콧몽해버리니까. 그렇죠. 나오는 선은 3가닥밖에 없잖아. 3상 3선식인데 가운데 있는 중성점에다가 선을 하나 더 연결할 수 있죠. 선 한 가닥 더 써서 다선식입니다. 중성선이 돼버리면 3상 4선식이 될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게 상과 선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알고 나면 이미 끝난 겁니다. 왜? 상에 걸린다. 상전압이잖아요. 바로 요 코일에 걸린 전압입니다. 요게 상전압이라고요. 요 코일에 걸린 전압이 상전압이고 요 코일에 걸린 전압이 상전압이라는 거죠. 이게 상전압이에요. 자, 선과 선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요렇게 하면 되잖아. 빨간 게 선이니까 선과 선 사이에 걸린 전압, 요게 선간전압 아닙니까? 선간전압 VL로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되는 거라는 거죠. 자, 전기를 전공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전기를 처음 하신 분들이 이 삼상에 오면 상하고 선 때문에 아주 그냥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굉장히 머리를 아파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델타 결선 한번 보겠습니다. 델타 결선은요, 똑같은 구조로 그리세요. 철심을 똑같은 구조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리는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 코일을 감아요. 코일을 이렇게 감는다. 자, 코일을 감는다. 코일을 감으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선은 2가닥씩 나올 거 아닙니까? 상 하나에 선 기본 2가닥 나오니까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선은 몇 가닥만 써야 된다고? 하나, 둘, 3개만 써야 돼요. 상 하나에서 선 하나를 뽑아내야 되니까. 상 하나에서 선 하나를. 또 어떤 분들은 여기 상 하나에서 선 2개를 다 뽑아버리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상 하나에서 선 하나를 뽑은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나머지 단자 어떻게 해야 되죠? 나머지 단자. 옆에 상에 물려주는 겁니다. 옆에 상에다가 이렇게 물려주는 거예요. 요거 어디로 가면 돼요? 저 위로 가면 되죠. 저 위로. 요렇게 가버리면. 이게 바로 델타 결선 아닙니까? 델타 결선이라는 건 요거잖아요. 자, 보세요. 굉장히 간단할 거니까.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 선 뽑아냈죠? 또 한 선 뽑아냈죠? 또 한 선 뽑아냈잖아요. 그죠? 그래 놓고 나서 나머지 상을 여기다가 접속하는 거고, 나머지 상 여기다 접속하고, 나머지 상 여기다가 접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델타 모양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 놓고 나서 여기에 걸린 전압이 뭐예요? 상전압이에요. 여기도 상전압, 코일에 걸린 전압. 이 코일에 걸린 전격 전압이 상전압이라고요. 그리고 선과 선 사이에 걸린 전압을 선간전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빨간색에 선에 걸린 전압을 우리가 선간전압. 근데 선 하나에 전압이 걸리지 않고 선과 선 사이에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선간전압이라는 표현을 쓰는 그런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관계를 우리가 물어봤으니까 이제 선간전압과 상전압, 선전류, 상전류의 개념 알겠죠? 상에 흐르면 상전류고요. 선에 흐르면 선전류예요. 그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Y결선부터 볼게요. 이 영상 보시면 이제 삼상에 아마 자신감이 확실히 생길 거예요. 왜? 용어가 해결이 됐는데 그 나머지는 이미 정해진 이론이잖아요. 앞으로 100년, 1000년이 가도 이 이론은 안 바뀔 겁니다. 자, Y결선 보겠습니다. Y결선. Y결선. 자, 이렇게 Y결선을 그렸어요. 자, 그려놓고 이제 선을 그리는 거 아니에요. 자, 상이 어디고 선이 어딘지 알았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 걸린 전압이 상전압 VA. 여기에 걸리는 게 VB. 여기에 걸리는 게 VC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당연히 A에서 B까지니까 AB. 여기서 여기까지는 B에서 C에 걸리니까 BC. 여기서 여기까지는 C에서 A에 걸리는 거니까 CA.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Y결선에서는. 당연하죠. A상, B상, C상으로 나누고 선은 A에서 B까지, B에서 C까지, C에서 A까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전류 한번 해보세요. 전류. 전류. A상에 흐르니까 뭐예요? IA. 그런데 Y결선은 여기도 A선이죠. 선간전류 없다고 했잖아. 선간전류라 안 쓴다고 했잖아. 그냥 선전류지. 그리고 Y결선은 뭐야? 상에다가 선을 그냥 직접 접속하잖아요. 선하고 상이 직렬 접속이라고요. 선하고 상이 직렬 접속. 그러니까 직렬에서는 뭐예요? 전류가 똑같죠. 그러니까 Y결선의 특징이 뭐예요? Y결선의 특징이 우선은 뭐예요? Y결선 특징이 아하, 선전류가 같구나. 뭐하고? 상전류하고. 요거잖아요. 선전류하고 상전류는요. 크기뿐만 아니고 위상 방향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A선에 흐르는 전류나 A상에 흐르는 전류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B상에 흐르는 전류, B선에 흐르는 전류가 같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C상에 흐르는 전류나 C선에 흐르는 전류가 똑같겠죠. 그러니까 그냥 Y결선의 특징 첫 번째는 뭐다? 선전류, 상전류가 똑같다. 이유를 물어보면 선과 상이 직렬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 선과 상이 직렬이다. 그런데 전압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요게 문제라는 거지. 왜? 상전압하고 선간전압의 호칭이 다르잖아 지금. 상전압은 A상, B상, C상 이렇게 표현하는데 선간은 A, B, B, C, CA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표현 자체가 틀리니까 크기도 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Y결선에서는요. A상과 B상과 C상이 위상차가 몇 도를 이루냐면 대칭 평형 3상일 때는요. 정확하게 120도로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분리됩니다. 그러면 선간전압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A에서 B까지. 요거 연결하면 되잖아. 요거 연결하면 되잖아요. A에서 B까지. 근데 이걸 우리가 중성점에서부터 그리게 되면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렇게. 그렇죠. 그대로 평행 이동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지우고 우리는 어떻게 그려라? A에서 B까지를 요렇게 그려라 이거예요. B에서 C까지는 요렇게 그려야 되는데 요렇게 그려주면 될 거 아니에요. 평행 이동하면 되니까. C에서 A까지는 요렇게 하니까 중성점에다 그리면 요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하시면 되잖아. 그러면 요게 VAB인데 요 각도가 몇 도예요? 30도. 이게 뭐냐? 상전압, 선간전압의 위상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간전압과 상전압에는 일단 위상차가 30도 차이가 나는데 전압이 반시계로 돌아가고 있죠. 여러분들 위상은요. 방향이 있어요. 벡터량입니다. 위상이라는 개념은. 그래서 반시계로 도는 게 플러스고 시계 방향은 마이너스예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0도 위로 가면 플러스 90도, 밑으로 가면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반시계로 돌면 위상이 플러스,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AB 선간전압이 결과적으로 A 상전압에 비해서 반시계 요 방향이니까 플러스죠. 플러스 30도만큼 앞선다라는 거예요.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크기는요. 요 30도 가게 지금 여러분들 요거 한번 그려볼게요. 정확하게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쵸? 요거 그대로 이동해 오면 되니까. 네. 이등변 삼각형 사이각이 30도 정확하게 루트 3 나옵니다. 루트 3의 크기 차이가 나온다. 그래서 상전압의 루트 3배가 되면서 위상은 30도가 빠른 그런 선간전압의 크기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AB 선간전압은 루트 3하고 상전압 VA, BC 그러면 뭐예요? 루트 3에다가 IB, VB죠? 상전압 VB에 대해서
CA 성간전압은 루트 3의 VC 하고요. 각각의 각도는 30도. 각각의 각도는 30도. 각각의 각도는 30도. 저거 주면 끝이에요. 뭐가 어렵습니까? 네. 자, Y결선에서 상전압과 성간전압의 관계가 다 해결됐습니다. 자, 그러면 델타 결선 가보셔야죠. 자, 델타 결선 한번 보겠습니다. 델타 결선. 자, 지금 요 부분에 상이 요렇게, 네, 여기 이렇게 감겨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요 정점이 있죠?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이렇게 써주시면, 상전압을 표현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상전압, 여기에 걸린 전압? 봐요. A에서 B 사이잖아. 그러니까 AB 상전압, B에서 C 사이니까 BC 상전압, C에서 A니까 CA 상전압 요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간전압은 어떻게 되죠? 여기 A선이잖아. A선, 여기 B선, 여기 C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이 성간전압 어떻게 표기를 해야 돼요? 성간전압 A에서 B까지, B에서 C까지, C에서 A까지. 뭐 이 델타 결선을 쓰고 나니까 델타 결선의 특징이 뭐예요? 델타 결선의 특징? 전압이 같네. 성간전압과 상전압이 호칭이 똑같네. 그러니까 성간전압과 상전압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1차적으로. 자, 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상이 선과 선 사이에 접속이 된 거죠. 요 A, B 상, 요 상 보세요. 요 상이 A와 B 사이, 선과 선 사이에 접속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예요? 상전압과 성간전압이 똑같구나라는 그 의미죠. 전류 보세요. A에서 B로 흐르죠? A에서 B로. A에서 B 쪽으로 흐르죠? B에서 C 쪽으로 흐르죠? C에서 A 쪽으로 흐르죠. 델타 결선은요. 상전류가 IAB, IBC, ICA 이렇게 호칭하는 거예요. 그림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정말 쉬운 게 다상회로예요.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전류가 달라지네요. 전류가 여기가 IA, 여기가 IB, 여기가 IC. 이게 달라지네요. 그러니까 선전류의 표현이 다른 거지. IA, IB, IC. 이제 여러분들 아마 감 잡으셨을 거야. 아, 그러면 하나의 선전류를 보니까 A에 접속된 상이 두 개잖아. 그죠? AB상과 CA상, AB상과 CA상 두 개의 상이 A선에 접속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IA라는 선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상전류 몇 개가 필요한 거야? 두 개의 상전류가 필요한 거지. 어떤 전류냐? IAB 상전류하고 ICA 상전류가 바로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요걸 아시면 돼요. 그러면 자, 세 개 상이 몇 도의 위상차가 있을까? 세 개 상이 몇 도의 위상차가 있을까? IAB, IBC, ICA. 당연히 상전류는요. 120도 위상차가 생기겠죠. 당연히 생기겠죠. 그러면 A선전류는 어떻게 될까? A선전류. 보세요.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너무 간단한 거 아니냐고. 요거잖아요. AB하고 CA 사이니까 요렇게 연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연결하는 거잖아. 근데 이걸 우리가 중성점에 연결하면 요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간단하냐고. 그죠? 요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각도가 몇 도? 30도 나오잖아요. 밑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몇 배 차이 날까? 루트 3배 차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럼 결론이 나와버리네. 그죠? 자, B에는 B와 IB 선전류는 ABBC니까 요거 연결해야 되잖아요. 요거 연결해야 되는데 중성점의 이음은 요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나머지가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선전류가 상전류에 비해서 30도가 마이너스 됐죠. 우선 마이너스 30도가 되면서 크기는 몇 배? 루트 3배가 된다.
요 차이만 알아버리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Y결선하고 델타 결선에 대해서 궁금할 수밖에 없죠. 왜? 요런 강의가 없다는 거. 일단 문제에 대한 내용 설명이 필요한데 시간상 이런 설명까지 다 해드리지 못하는 게 저뿐만 아니고 한솔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하여간 삼상 Y결선과 델타 결선에 대한 이 전압과 전류 방법,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개인적으로 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자, 이거 다 지울게요. 여러분들 이거 필요하시면 캡처 떠가지고요 노트 필기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최종적으로 Y결선이다. Y결선. 그러면 선간전압과 상전압 관계, 선전류와 상전류 관계를 먼저 적어 놓으시고 델타 결선이다. 선간전압과 상전압 관계와 선전류와 상전류 관계를 이렇게 딱 적어 놓고요. 여기다 이제 칸 채우기 하는 거예요. 자, 우선 Y결선의 특징은 전류가 같습니다. 밑줄 짝. 델타는 전압이 같습니다. 밑줄 짝. 네, 해놓고요. 자, 같은 걸 빼버리면은 나머지는 루트 3배 나옵니다. 나머지는 루트 3배. 그리고 위상차는 전압은 플러스, 전류는 마이너스로 요렇게 적어주시면 식을 간단하게 Y결선과 델타 결선을 정리해서 암기할 수도 있고요. 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려면 방금 제가 설명해드렸던 상의 개념부터 해서 결선에 대한 이 전압 전류 관계를 표현하는 그 벡터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이해를 하신다면 거의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